곰곰이 저의 공부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중에 간략하게 10가지 정도, 그 공부법이란 것은 극히 저의 개인적인 것이고 정답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스웨덴에 와서 스웨덴 말을 공부를 하고 저보다 10살 어린 스웨덴 학생들과 대학교 4년을 마치고 또 대학원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습득해온, 그리고 꽤 좋은 효과를 보았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종류의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나 주변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계시는 분들, 유학 준비를 하시는 분, 아니면 유학지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10가지 공부 방법 중에 의외로 색다른 어떤 아이디어, 학습 동기 혹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럼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부법 첫째는 우선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체력을 갖기 위해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에 신경을 쓴다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은 상태 혹은 과식한 상태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나 공부 시험 기간 동안 혹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기간에 육식이나 고기를 좀 과다하게 먹을 경우엔 뒷머리가 좀 땡기고 아침에 기상을 했을 때 몸이 좀 찌뿌둥하고 무거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 중이나 아니면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야 할 시기, 아니면 중요한 미팅 준비 기간, 이럴 때는 육식을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또 최대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생수를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수분을 많이 섭취함으로 해서 시험 기간이나 공부 기간 중에 쌓일 수 있는 불안, 초조, 스트레스를 물과 함께 배출해 내려고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기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복에 물을 많이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할 때 의외로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정도 하고 난 뒤에 저는 이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둘째는 남들과의 시간을 철저하게 자제한다. 즉 시간의 자린고비. 이 말은 다른 학생들과 리포트 준비나 프레젠테이션을 그룹으로 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저만의 혼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 계획을 짭니다. 어차피 공부라는 것은 외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저만의 외로움, 공부로 인한 공부 때문에 외로워지는 그런 외로움을 즐기면서 철저하게 나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부 방법은 공부한다는 티를 내지 않으며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부는 그 누구의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자연스럽게 별것 아닌 행동, 별것 아닌 활동으로 생각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게 되면은 왠지 책상 위가 지저분해져 보이고 집에 빨래라든지 다른 청소라든지 방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놓고 난 뒤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그냥 공부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벼슬이 아니다. 공부는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사실 길을 가면서도 생각 정리를 하고 이론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차 안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레인지에 점심을 데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였기 때문에 공부를 자연스럽게 생활의 한 일부,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가 잘 됐던 장소들을 기억을 해서 그 장소에
책을 그대로 쌓아둔다든지 그냥 거기서 다음에 또 가서 자연스럽게 책을 만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의외로 공부나 집중이 잘 됐던 곳이 저의 부엌의 전자레인지 구석에 있는 한 모퉁이, 아니면 그러니까 현관에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이 좀 크고 긴 편이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랩톱을 들고 뭐 쓴다든지 공부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 장소에는 그 필요한 랩톱이나 책들을 그냥 거기에 두는 버릇을 들였고요. 또 식탁 한 구퉁이에 책이라든지 뭐 쌓아두고 거기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할 때는 좀 지저분해지고 그렇지만 시험이나 뭐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한 번만에 싹 다 치우는 식으로 하고, 네 번째 공부 방법은 집중해서 공부하기. 첫째도 집중, 둘째도 집중. 이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공부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은 나는 로보캅처럼 공부한다. 근데 이게 참 집중력이라는 게 물론 사람마다 약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종의 학습으로 훈련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아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동기부여가 됐던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이삿짐 상자, 이삿짐들 사이에 제가 우연히 아주 두꺼운 소설책 한 권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책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몇 장 넘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거기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몇 시간을 계속 집중해서 책을 읽었었어요. 물론 그때 이삿짐을 나르시는 아저씨 분들이나 뭐 저희 가족들이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대답을 했는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날 어떻게 우연히 책을 읽게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방에는 아무런 짐도 없고 그 집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짐을 싸가지고 이미 차로 이동을 한 거죠, 다른 집으로. 그 뒤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키고 뭐 이러시다가 제가 없는 거를 발견을 하고는 밤늦게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다시 옛날 집으로 와서 이제 저를 데려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온 식구가, 그러니까 제가 집중해서 책을 읽었던 그 일을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주시면서 집중력이 높은 아이.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저도 모르게 나는 집중하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집중이라고 하면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이 더 강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작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자녀분들에게 주시면서 그 자녀들이 집중력이라든지 발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주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저희 공부법은, 시험 날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정해지면, 아니면 무슨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발표를 해야 된다, 뭐 그럴 경우에 그 시험 날부터 백데이트를 해서 오늘까지 공부량이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일이 시험 날짜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는 13일을 끝으로 잡는 거죠. 15일까지 끝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3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 백으로
백데이트를 해서 내가 이제 얼마를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를 공부를 해야 되고 즉 그렇게 되면 시험 날 이틀 정도는 여유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전날에는 편안하게 잠도 자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죠. 첫 번째, 만약에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모르는 게 계속 자기가 이렇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심리적 압박감으로 시험 당일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끝내놓고 자기가 하나 더 이렇게 챙겨보고 싶은 부분만 간단하게 반복하는 정도로 해서 공부를 시험 준비를 했고요. 또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험 그래도 일단 공부는 한 양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 양만 자기가 아웃풋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100%는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의 공부법 6번째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인데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 공부가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불안감이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하는 만큼 앉아서 공부를 하는 만큼은 뭐든지 다 잘 된다. 시험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나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무조건 걱정, 시험 결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노력을 의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하려고 했다. 이게 또 하나의 저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7번째 저의 공부 방법은 혼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땐 지체하지 않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보다 좀 많이 알 것 같은 친구한테 항상 물어서 그 문제를 꼭 풀고 답을 확인하고 알아나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참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게 하나를 몰라서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여쭤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이걸 도와주는 분들은 정답을 하나만 거기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한 정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알게 모르게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또 주변 정보들을 또 이렇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가 의외로 더 많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게 또 의외로 이런 개인적인 질문 시간을 통해서 또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웨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스웨덴 학생들도 또 의외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뭐 따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연구실이나 뭐 적극적으로 약속을 정해서 저는 물어보고 답을 얻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질문으로 연결해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8번째 저의 공부법은 자기가 공부한 부분을 친구들한테 자신의 말로 설명을 해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점심시간이나 그다음에 차를 마신다거나 그럴 때 누가 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 이럴 때 만약에 그 부분을 내가 알고 공부를 한 부분이라면 의도적으로 제 말로 제 귀로 제가 들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지식이 또 오래 가게 되고. 9번째 저의 공부 방법은, 이건 아주 개인적인 건데, 아마도 이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극히 저의 개인적인 공부 방법인데, 저는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들도 많고 자료들도 많고, 읽을 자료나 책들은 언제나 구할 수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강의 시간에 보면 선생님이나 강사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필기를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강의 중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는 저는 의외로 정자세로 앉아서 연필, 종이 만지지 않고 집중을 해서 선생님의 말씀, 요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설명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전체를 그냥 제가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설명, 모든 거를 제가 아예 그냥 다 머릿속에 필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생하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필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또 제 하나의 공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제 공부 방법은 주변에 공돌이, 공순이 친구들을 많이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공부 욕심 많고 그런 친구들,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참 공부운이 좋았던 게 제 학창 시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푸시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했던 좋은 친구들, 과 친구나 뭐 친구들이나 뭐 항상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에 빠지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아니면 제가 또 질에 먼저 포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해보자, 아무것도 아니야, 도와줄게,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저는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어떤 친구들, 어떤 사람들을 두고 있는지, 이 공부를 목표하시고 공부에 또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또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이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 저의 10가지 공부 방법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실 테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과 시도, 실패를 통해서 제가 활용해왔던 공부 방법이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혹시라도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라는 느낌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면 저야 아주 기쁘겠습니다.